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연휴가 끝났었지만 금요일까지 쉬는 분들도 많아서 긴 연휴 동안에 아마 지역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뵈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들 경제 생활 현장 민생 여러 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체포 그러니까 12.3 내란 계엄 체포 구속 정말 1년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죽이면서 체포가 되기를 또 구속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이재명 일극화, 이재명 대표 일극화 등등을 주장하면서 갑자기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특히나 그 비판의 한복판에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등의 발언 또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가 할 일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아마 여러분들이 최고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똑 부러진 논평 발언 핵심을 찌르는 전국을 찌르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예리한 칼날로서 유명한 우리 최고위원님 송순호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좀 더 소개해 주시죠. 편하게 다 아시지만. 예,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오늘 스픽스 출연차 올라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창원지검 조사받으면 보니까 그 기차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 생각보다 자꾸 불편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차편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그래도 마산역에서 타면 한 3시간 하면 네.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를 네. 투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번 연휴에 어떻게 저 지역에서 좀 많은 분들 만나 뵈셨습니까? 예, 연휴 때 뭐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좀 얘기도 좀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 정치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네, 사실은. 예. 아무래도 화두 중에서는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개 저격하듯이 갑자기 이제 우후죽순 비온 뒤에 막 새싹 나오듯이 갑자기 십자포와 퍼붓듯이 이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네네. 그 한복판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민들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데 전체적인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 경남도지사로 지냈었고 또 경남의 국회의원도 했었고 또 도지사 시절에 제가 도의원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인연도 있고 또 같이 사업을 하기도 했었고 어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이제 당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네. 이런 이제 글을 올려서 상당히 당혹스러웠고요. 네, 네. 그리고 경남에 있는 이제 제가 또 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그렇죠. 입장에 있으니까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라는 고민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당원들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적절하지 못했다는 발언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원들을 제외하고 나면 경남 지역에 또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또 민주당의 지지가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네. 또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내 내부에 뭐 세력과 세력 간의 뭐 다툼이겠지 이 네. 정도로 막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기존에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많은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분노의 글, 특히 대부분이 이제 많은 글들이 이제까지 뭐 하다가 갑자기 이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적 관점 그리고 당내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는 관점 이런 부분들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12.3 내란 계엄 사태를 막아내면서 체포 구속까지 가도록 목소리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이게 뭐냐 하면서 많은 분노를 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송순호 최고위원님 모시고 좀 전에 이제 전반적인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한번 상세하게 지역 분위기와 또 전체적으로 최고위원님께서 느끼는 것, 또 당내 분위기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부울경에서는 어쨌든 경남지사도 지나고 그래서 기본 신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 분노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총평은 해주셨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한 이미지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경남이나 부산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일정 정도에 대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 분이 최근에 물론 이제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경남도지사직을 잃고 또 영국에 가서 이제 이런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돌아와서 자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쩌면 저격이면 저격이고 뭐 사과를 하니까 네. 난데없이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 내부에 또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당원들의 생각은 좀 다르죠. 우리 네. 당원들은 굉장히 사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네. 맞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내란 사태가 일어나면서 들어왔지만 그간에 우리 김경수 지사나 또 그분들이 보였던 내란 사태를 해결하고 이것을 종식하는데 그네들이 입을 다물고 사실 있었거든요. 어떤 네. 일도 잘 하지 않고 그러다가 체포되고 구속되면서 뭔가 이 상황이 좀 전개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갑자기 예를 들면 그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네. 당원들에게 실망시키는 네. 또 분노시키는 이런 글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원들은 상당하게 도대체 지금 위해서 왜 그러냐. 네. 뭐 심지어는 좀 김경수가 좀 이상해진 것 아니냐. 또 더 심지어는 심하게는 미친 것 아니냐. 이 정도를 표현하는 당원들도 예. 계셔요. 물론 그것이 뭐 일반 전체 당원들의 생각이라고 규정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흐름은 당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 네, 그와 네. 관련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의 정가의 민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 당원분들 특히 이제 전국에 걸친 당원분들의 민심 이 부분을 이제 잘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일각에서 이제 모 의원께서 뭐 박선원 의원께서 탄핵에서 내란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자 그리고 그로부터 사면받은 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또 어제 보니까 이재강 의원께서 아주 조목조목 신랄하게 비판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로 나아가는 대목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재강 의원께서 이제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분들 발언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이야기를 좀 직설적으로 이제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대부분이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은 내란 동조 세력을 일망타진하기에도 벅차다. 지금 안 그래도 체포 구속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왔지만 아직 이제 탄핵 파면까지 가지도 못한 상태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 갈짓자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스트레스도 남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앞에 쭉 전반적으로 써주면서 이제 그 입 다물라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중간에 말씀하셨고 소위 요즘 신삼김이라고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 김씨성을 가진 세 분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실명으로 이렇게 또 비판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굽이치고 있고 활시위를 제대로 겨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마지막 미래로 가는 측면까지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아주 뭐 이재강 의원님이 뭐 정확하게 저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활시는 정확하게 관역을 조정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우리 온 국민들이 사실은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을 종지부를 찍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와서 흰눈 맞아가면서 그런 뭐 은박지 들고 쓰고 몇 박 며칠을 밤새면서 고생하고 있고 일상을 거의 다 반나반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온 국민들이 염원이 사실은 내란을 빨리 종결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을 빨리 파면시켜서 새로운 뭔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열망과 염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든
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든 정말 이제 극우 보수 내지는 국민의힘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내란을 종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인 거죠. 네. 그게 이 시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싸울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 관역은 당연하게 내란 세력을 종결하는데 저항하는 세력들,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또 내란의 업무에 가담했던 세력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헌법을 파괴하는데 동조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과 관련된 관역을 명확히 해서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좋아요. 극이 하나 돼야 되죠. 지금 이 시기는 그 1점 돌파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하나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뭐 용서하고 사죄하고 포용하고 화합해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맞는지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대부분의 당원들의 생각이고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김경수 지사가 했던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그것들이 저는 전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뭐 당내에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예전에 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자리가 잃어서 내지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거와 관련해서 극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이제 이 대표님의 뜻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우리 일반 당원들이나 그리고 주요 당에서 주요한 이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래서 하나 되어 가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어 가자는 것과 관련돼서 명확하지 않으니 그와 관련해서는 뭔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자꾸 사과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과라는 건 이제 주어 목적어가 있고 사과할 대상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경수 지사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가장 사실은 의구심이 가고 못마땅한 표현이 그겁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보면 지난 총선 때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때 그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나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소위 말하면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것이 이낙연 아니면 또 뭐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인지 그럼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가장 중심에 내세웠던 것이 당원 주권,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어 왔고 그 지금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번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 공천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공천혁명은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제왕적인 그 당수로서 누군가를 찍어서 뭐 내보내기를 하거나 공천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공천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배제된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무슨 잘못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두 가지로 한번 짚어보면 크게 만약에 진짜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180석을 못 얻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당원들로부터도 그것이 이제 선택을 받았고 판단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도 그렇게 민주당이 공천한 인물과 관련해서 대거 당선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라고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당원들의 판단이 옳았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국민들의 판단도 옳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야당에 있든 여당에 있든 간에 이렇게 180몇 석에 우리가 단일 정당으로서 의석을 얻는 거는 이거는 뭐 신기루에 가까운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 의석 얻은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절박하게 가슴 졸였던 12.3 내란 때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뭐 갈치자 행보를 하면서 좌충우돌 단합이 안 되고 이랬다고 한다면 그날 정말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당원들의 선택, 네.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죠. 그렇죠. 그런 위기 촉발의 상황에서 12.3 계엄을 선포할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네. 한시에 늦춤 없이 국회로 달려와서 담장을 뛰어넘고 보좌관들을 통해서 뭐 그렇죠. 막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은 그 정도로 우리 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일치 단결,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쨌든 이게 윤석열 계엄을 선포할 때 그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 던져가면서까지 오셨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저는 당에서 그런 분들을 공천을 안 하고 예전처럼 그런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성공한 공천이고 또 성공한 국민들의 판단이 저는 증명됐다고 보는 거예요. 결과로 결국은 예, 이제 결과론적으로, 국민들께 예, 어필을 맞습니다. 하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지금 이제 송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사과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국민의힘의 그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장이 서는데 장돌뱅이가 물건 팔러 나가지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장의 좌판을 내가 더 유리한 지역, 좋은 지점 이런데 나를 배치해달라 등등으로 먼저 조건을 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로 여러 목소리를 쏟아놓다 보니까 혹시 어떤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기획자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일각의 유튜브 방송들에서 보면 누구라고 아예 이렇게 지목을 해서 방송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짓궂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OX로 여쭙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여러 사람이 갑자기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을 쏟아놓는단 예, 말이죠. 예. 배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뭐 배우와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 배우와 실력이 네.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 시기에 같은 목소리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요. 네. 김경수 지사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평소에 김경수 지사의 스타일과 달라요. 네. 김경수 지사는 평소에도 굉장히 온화한 성품을 네, 가지고 네. 있고 굉장히 남에게 공격적인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선한 이미지로 우리 국민들에게도 다가갔고 도민들에게도 인식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평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와 관련해서 지역스럽게 당을 떠난 사람에게 사과하라라는 것들을 내고 그리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했죠. 계속 예. 사과하라는 거죠. 예, 사과를 예. 하고 포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극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강하게 어쨌든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면 본인이 썼던 글들이 어떤 반향을 일을 것이다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과연 저는 네. 했다고 봅니다. 그럼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벌써 단수가 평소에 있으니까. 예. 그분이 했던 이제 역할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연설 비서관을 하고 메시지를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메시지 하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내었을 때 국민들은 당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는 것을 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그런 글을 쓸 때에는 저는 본인의 스타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룹과 기획자가 있어서 그 기획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네. 뭐냐면 나도 있다라는 거죠. 김경수도 네. 있다. 네, 네. 아니면 그 주위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 그들이 잊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 좀 받아오. 네. 그렇게 서는 것은 지금에 있는 뭐 내란 사태가 끝나가면 조기 대선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이제 선거법 관련된 이심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혹여라도 본인들이 끼어들 tum을 찾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미리 선방 놓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저는 뭐 굉장히 보기 흉하다라고 저는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이제 목적과 저희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어떤 대단한 배우 세력이나 기획자가 있다 그러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 예를 들면 정당의 목적이 사실은 뭐 이제 권력을 획득하는 건데 네. 정당 내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룹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그룹에서 보면
기존에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나 그 뭐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금 당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는 굉장히 비주류에 있었던 그렇죠. 사람이었고 네. 그러면서 온갖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거고 네. 민주당을 변화 혁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저는 민주당의 변화와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이렇게 역할을 했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데 기존에 그런 자리를 누렸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본인이 쓸 자리가 없어지고 또 본인의 미래들이 불투명해지니까 그와 관련해서 당내에 어쨌든 어느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그것을 어찌 보면 잘못되면 그와 관련해서에 대한 예전에 자기들이 확류했던 권력들을 다시 되찾겠다 하는 이런 뭐 의도가 아니면 뭐 이럴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거슬러 보면 586 소위 이제 30년 가까이 기득권에 있었죠. 야당일 때도 그렇죠. 기득권이었었고 사실상 아마 그런 이제 어떤 양지 아랫목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것이 있다 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지금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란 종결의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싸울 때인 거지. 이것과 관련해서 야 우리도 있어, 우리 자리 내놔, 우리한테 사과해. 그래야 너도 예를 들면 대선에 뭐 가능해.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요구도 있지만 혹시라도 사법부에서 그런 판단이 내리면 그거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설 거야. 이런 선언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이제 분출되고 분명히 각자 이제 의도하는 목적들도 있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그래도 한 진영 또 한 시대 이 전체를 이렇게 아울렀던 분이 있죠. 바로 경남 양산에 지금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엊그제죠. 엊그제 예.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또 통합과 화합의 행보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료화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움직임과 목소리가 쭉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이 말씀들이 있으셨죠.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자리에 이제 같이 배석을 했고요. 배석을 하셨구나. 뭐 예, 최고위원들 몇 분들 하고 갔었는데 한 30분 정도 뭐 예상했다는데 1시간 반 정도 오랫동안 얘기를 네,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네. 좋은 덕담을 주고 받는 자리여서 그 자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용과 화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상적 정치적 용어로서는 포용과 화합해야 되죠. 포용과 화합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건 당연한 네. 얘기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고 다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어쨌든 부산 부울경과 관련돼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네.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 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울경에 있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민주당에 약간 서운한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부울경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달라. 저는 이거는 뭐 전임 대통령으로서 또 우리 경남 지역의 우리 당원이잖아요. 네.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는 정당한 네. 요구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아야 되고 방향성을 수립해야 될 측면이 하나 있는 거니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어쨌든 경남에는 김경수, 네. 대구 경북에는 예를 들면 이제 김부겸 네, 이런 두 분은 분들을 일단 실명으로 지목을 했어요. 말씀하셨고 딱 지목을 네, 했어요. 다른 네. 분은 말씀이 네, 없으셨어요. 부산 경남에는 김경수, 네, 네. 대구 경북에는 김부겸 이런 분들을 조금 이제 어찌 보면 이용 내지는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권을 이제 재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걸 듣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든 우리 최고위원들은 아니 뭐 그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데 다만 그 시기가 좀 애매했던 거죠. 분명하게 오늘 예방할 줄 아는데 그 전날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페이스북에 그거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김경수 지사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분명히 뭐 소식을 듣거나 봤을 텐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김경수, 김부겸 딱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어쨌든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 이런 부탁이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혹시 서운하진 않았을까요? 다른 김동연 분들은 지사나 굉장히 예를 서운했을 들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제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당의 큰 자산이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있다 봅니다. 네. 그러나 다만 이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서 비추어 보면 선후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예를 들면 저는 뭐 당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할 때도 지금의 당원들의 변화된 상황, 저는 김경수 지사가 여전히 예전에 민주당에 있는 그것과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당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네, 있거든요. 그럼요. 당원들의 구성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원 숫자도, 네, 숫자도 4점 몇 배가 더 예, 늘었다고 엄청나게 늘어났고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예전 당원들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요. 네. 당원 주권 시대를 실현했던,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구현했던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당원 주권을 시대에 구현하는 당원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전에 예를 들면 제왕적인 그런 이제 당 체계와 어쨌든 일사불란의 당이 뭐 명령을 하면 무조건 수행하고 뭐 이랬던 정당과 관련해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아직까지 좀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기와 맞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 못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네. 그 페이스북에 그런 저는 부적절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정당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분들이 그날에 이제 해동에서 나온 말까지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 자리에 지금 이제 계셨으니까 예, 뭐 제가 예, 여쭤보는데 뭐 예를 들어 전병헌 전 의원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고 넘어지셨는데 아니 뭐 그런 저는 그 것들을 자리에, 어떻게 저는 뭐 평가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지 예. 않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도 분명히 했던 말이고 또 하나는 좀 의미 있게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당분간 경쟁을 하더라도 네. 뭐 최종적으로는 끝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지금 이 시기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말씀도 사실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당분간 경쟁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당히 심오한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네. 말인 즉석은 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간에 뭐 김경수 지사의 제가 뜻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네. 언론에 보도되거나 또 뭐 언론도 마찬가지죠. 김경수 지사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김경수 지사 측을 이렇게 이제 빗대서 대선 캠프를 꾸릴 거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네네,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예, 그러면 뭐 대선 캠프를 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김경수 지사뿐이겠습니까? 뭐 김동연 지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김부겸 뭐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저는 뭐 만약에 도기 대선이 확정되어서 준비를 하면 대선 캠프를 꾸려서 당내 경선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한 분을 딱 찍어서 그렇게 뭐 사전에 뭐 이제 경쟁을 하더라도 끝내는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 약간 좀 저희들이 빗대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서 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심지어 이제 개혁신당에 가 있는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선거 대선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의 악담에 가까운 아마 이제 본인의 희망사항이겠죠. 그런 어떤 희망사항에 대한 발언들 또는 전병헌 의원의 그런 발언들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동시다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그 배후에 어떤 가치, 철학,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질문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답이 약간씩 달리 나오지만 공통적인 두 가지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쌍방향 소통, 이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정의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정의성 이런 대목이 이제 노무현 정신으로 대표적으로 챗 GPT가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도적인 국민들까지 정말 가슴 졸이면서 염원하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를 지금 이걸 잘 정리하고 처단할 부분을 처단하고 새롭게 정리를 해서 미래로 전진하기를 바라는 이 대목에
갑자기 이런 엉뚱한 발언들을 분출하는 게 노무현 정신에도 그러면 걸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노무현 정신과도 뭐 걸맞지 않는 거죠. 네. 상당하게 이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신다고 보면 물론 이제 하늘에서도 지켜보고 계시겠죠. 네. 이제 이런 행태와 관련해서 야, 내가 같이 정치를 하고 같이 행동할 때 과연 저들에게 내가 저렇게 뭐 행동하도록 내가 비쳤을까 하는 자괴감을 가질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염원, 열망들을 담아서 민주당이 한 방향으로 일점 돌파를 해야 될 네. 시기다.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싸움의 대상이 우리 민주당 내에 뭐 어쨌든 거기 대선을 바라보든 뭐 어떤 것을 바라보든 간에 당내에서에 대한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목표가 명확한 거잖아요. 내란 세력을 종결시키는 문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가 합심하고 싸워가야 될 지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로 관역을 화살을 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네.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지금 문 전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당원분들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의 문 대통령님의 어떤 역할,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광화문에 한번 와서 격려라도 한번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국면에서의 예, 대응 뭐 탄핵 모습과 국면과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굉장히 뭐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어쨌든 민주당에게는 뭐 등에 칼을 꼽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꼽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까지 와 네, 있는데 뭐 이것을 바라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일으키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메시지나 입장은 뭐 내시긴 했지만 네. 이거와 관련해서 강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원하는 수준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기에 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나서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해서 명쾌한 입장을 내주면 네.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을 거고 또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거다라고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나서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심스러웠을 거라고 하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대목에서 하나 중요한 거, 어려운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작년도 총선에서 막판에 경남, 서부 경남 또 부산 지역을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돌면서 그에 대한 이제 평가가 굉장히 그렇죠. 엇갈리고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문 대통령께서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하는 게 혹시 다가올 조기 대선, 뭐 벚꽃 대선이 될지 장미 대선이 될지 그 대선에서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특히 이제 부산 경남 관련해서는 지난번 총선 때도 뭐 부산 경남에서 어째 보면 저희들이 뭐 전국적으로는 이겼지만 부산 경남에서는 어째 보면 손해를 본 총선이거든요. 부산에서는 의석을 2개를 잃었거든. 경남에서는 뭐 같은 유지를 하긴 했지만 양산 지역이 또 국민의힘에게 돌려주는 이런 이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은 총선은 저희들이 패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총선에 패한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총선 때 여러 가지 조금 활동도 하시고 메시지를 내고 입장을 내는 것이 오히려 부산 경남에 있는 시민들에게 오직 거부감을 준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와 관련해서 사실 뭐 정확하게 뭐 정치 평론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뭐 데이터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든 저는 뭐 백립할 수 있다 보는 거고 다만 부산 경남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지지세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뭐 썩 우호적이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썩 우호적이지 않은 분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 정치 일선에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입장을 내고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부산 경남 선거와 관련해서에 대한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문제는 한번 굉장히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메시지나 목소리는 우리 당 내부적으로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친문, 뭐 비문, 친이, 비이, 뭐 이렇게 뭐 계파적으로 뭐 나누는 게 뭐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소위 말하면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에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정해서 이렇게 좀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는 내란을 종식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모을 때고 나중에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나면 그때에 누구든 간에 그때는 자기가 가서 후보로 등록해서 당원들로 네, 네. 심판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저는 낼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네. 친문에 있는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수용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 바로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안 그래도 이미 일종의 이제 어느 정도 비판을 받더라도 우클릭하는 행보 그리고 통합의 행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일장이 매번 정기적으로 5일장으로 섰던 것이 지금 3일장으로 땡겨지는 모양새가 돼가다 보니 물건 팔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도 보일 겁니다. 단적으로 이제 5일장이 3일장으로 땡겨지는 그렇죠. 모양새인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아마 쏟아놓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발언 수위나 앞으로 예상되는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장선거 동의되고요. 뭐 장이 안 쓰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파면이 뭐 확실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장이 선다고 해서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장에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장돌뱅이들이 장에 가려고 하면 자기가 팔 물건을 명확하게 가야해요. 나는 무엇을 네. 팔 건지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장에 가서라도 자기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에 가서 장 서는데 물건을 가져가는 거는 뭐냐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미래 비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 자기 상품을 가지고 가서 팔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저것이 야 저놈이 물 팔러 왔는데 저 물건을 파는 놈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지는 저것이 망하면 내가 저기 가서 팔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이 쓴다 하더라도 자기 물건을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 물건을 홍보하는데 저는 주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든 야든 상관없이 특히 우리 민주당 내에 혹시라도 그런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물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들을 당원들에게도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릴 준비를 저는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저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알고 또 속으로 준비할 분이 또 거꾸로 보면 이분들이 이제 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절실할 분이 0.73% 맞습니다. 차이로 예, 진 예. 당사자 예, 예. 이재명 대표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나 대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 0.73%의 패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하나라도 선거라는 것은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이기는 거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획득할 수 있는 표는 모든 것을 안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지난번에 패배의 원인을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면 또 당내 논란이 되겠지만 네. 저는 그 패배에 대한 분석이나 원인 규명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예전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금 뭐 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선 때 정말 일과 성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합심했더라면 과연 0.73% 졌을까? 저는 훨씬 더 큰 수치로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태도나 선거운동의 방향들이 전혀 사실은 거의 뭐 어째 보면 노력을 안 했다 할 정도로
그게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당원들의 평가도 그런 거니까. 그거와 관련된 평가도 있어야 되겠고 뭐 평가를 하기 전에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어떻든 자리에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대선을 향해서 우리가 몫이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 뭐 그 이유 어찌됐든 간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괴물이 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괴물이 만들어진 것 관련된 솔직한 자기 반성, 자기 비판이 우선돼야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금 했던 대로 포용하고 화합하고 그것이 당내의 어쨌든 시스템의 절차와 관련해서 포용하고 화합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든 지금 있는 당 지도부는 충분하게 수용하고 저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저 역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왜 송순호 최고위원께서 촌철살인으로 유명해졌는지 아마 오늘 고수의 전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무림의 고수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님께 이제 지금 이 탄핵 파면 국면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펼쳐질 이제 조기 대선 등등에서의 역할, 의지 등등을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이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리고 회복과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게 희망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공화정을 지키는 저는 유일한 정당 이렇게 표현하면 또 다른 야당들이 굉장히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힘을 가진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과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세력들 간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이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 뭐 최고위원들 비롯해서 당에 있는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이 일지 합심해서 이것을 잘 저는 타개할 거라 보고 반드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조기 대선에 승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스픽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입춘이거든요. 입춘 대길 하시길 바라고요. 이 대길이라는 것은 윤석열 파면과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 나는 것이 대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송순호 최고위원님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거꾸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상서로운 기운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시라고 제가 입춘하면 대길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입춘 대길!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계양포대에서 추천하는 꽃게땅 29,900원 밀키트로 여러분들께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이렇게 포장이 깨끗하게 절단된 상태로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채하고 양념까지 함께 보내드리니까 드시기 훨씬 수월하겠죠. 다른 거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딱 주문하셔서 스픽스 스토어에서 직접 만나보시고요. 꽃게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